안녕하세요.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지원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참 살만하다 싶은데요. 날씨가 풀리면서 제가 방심을 좀 했나 봅니다. 그만 목감기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하필이면 감기 중에서 목감기에 걸려서 여러분들께 이 방송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는 빨리 나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방송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얘기 함께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김전욱 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은 지난주에 감기가 딱 나서 오셨는데 저는 빨리 시작해야죠. 네, 감기가 걸려서 방송을 들어왔네요. 그래도 아주 목소리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 펀드 관련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많이 하시는 펀드가 이제 주식형 펀드이실 텐데요. 네. 사실은 주식형 펀드하고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채권형 펀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좀 잊혀졌었던 게 좀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국내 주식형 펀드는 관심권에서 아직까지는 좀 먼 반면에 최근 한 2, 3년간의 하이힐드 펀드라거나 또는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또 최근에 많이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수익률이 주식형 펀드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많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10년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어떤 시장 전망이라든가 또는 어떤 투자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채권형 펀드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인식이 주식형 펀드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이제 낮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식이 그다지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특히나 국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뚜렷하게 매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수익률도 그다지 굉장히 높지 않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예금이라는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기예금 금리가 매년 그래도 꾸준하게 5, 6% 정도는 나와줬었고요. 특히나 이 일반 1금융권 말고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의 금리는 한 6, 7%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지면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예금 대비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높다라는 그런 인식이 안 들었었고요. 채권형 펀드도 역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은 이 예금 대비해서 전혀 메리트가 없었다는 거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2001년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보면요. 이 채권 성과 대비 주식형 펀드의 주식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은 이런 모습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 채권형 펀드의 수익은 미미한 반면에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물론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좀 더 부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 주식의 연평균 수익이 2000년대 이후에요. 지금 16.8%가 나오고 있고요. 또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6.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갭이 벌어집니다. 네. 이 반면에 이제 변동성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굉장히 좀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2000년대 이후 2009년까지의 이 주식형 펀드의 연평균 변동성은 27% 굉장히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채권형 펀드의 연평균 변동성은 2%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수익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투자자들께서는 리스크를 피하면서 수익을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도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 측면을 감안하면 이 채권형 펀드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채권형 펀드임에도 국내 채권형 펀드는 그동안 부각을 못했고요. 이 이자가 워낙 그동안 낮다 보니까 하지만 이 해외에 투자하는 이런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이 수익률은 이 국내 채권형 펀드하고는 좀 판약이 다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20년 동안 글로벌 선진국의 경우에요. 이 채권의 수익률이 주식의 수익률 대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높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 글로벌 채권형 펀드, 특히나 이 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우상향, 가파르게 우상을 하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낮죠. 반면에 채권형 펀드 그래프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80년대 이후, 88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장기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역시 보면은 뭐 우상향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가, 이런 모습이 좀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비교를 해보면, 국내 채권과는 좀 틀리게 글로벌 채권의 어떤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그동안 부각이 됐었고, 따라서 해외에서는 글로벌 채권형 펀드가 굉장히 많이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역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밑에 이 노란색 선, 이게 이제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의 모습인데, 역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낮은 반면 우상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네.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이머징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물론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또 2007년 이후로 가파르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변동성 대비 이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투자 매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극명하게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국내 채권형 펀드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 투자라고 한다면은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상관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채권의 어떤 가격과 금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까지는 금리를 계속 정부에서, 각국 정부에서 내리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가 매력도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정부에서 금리를 향후에는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라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역시 이제 채권형 펀드 또는 채권의 어떤 그런 투자 매력은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가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금리가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 채권 또는 채권형 펀드의 투자 매력은 좀 감소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금리와 채권의 어떤 매력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흔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글로벌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 시장에 골고루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금리를 인상하는 국가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나라는 금리를 하락하는 국가도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국가에는 투자를 하고,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투자 비중을 줄이면 되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채권형 펀드는 이런 부분들을 훌륭하게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글로벌 채권형 펀드 내에서 여러 다양한 국가의 채권들을 편입하면서 이러한 금리 상승의 리스크, 그리고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 기회,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바로 글로벌 채권형 펀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의 메리트, 채권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일반적인 이론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서는 이런 부분을 훌륭하게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형 펀드, 금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체크해봐야 될 것이 듀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또 중요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듀레이션이라는 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듀레이션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펀드를 보는 그런 사이트들이 최근에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펀드를 평가하는 사이트라든가 또는 이 판매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각각 펀드의 듀레이션이 항상 나오거든요. 따라서 듀레이션을 꼭 보는 게 항상 필요하고요. 이 듀레이션의 일반적인 개념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원금을 회수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따라서 네.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짧으면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투자했는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그런 펀드가 일수록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듀레이션은 좀 더 이제 짧으면 조금 나은 그러한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듀레이션이 짧은 펀드는 이 가입하시는 당시에 이자가 이제 처음에 나와 있거든요. 이 펀드의
에서 제공하는 이자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가입 당시의 이자 수준이 결국 고객의 투자 수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듀레이션의 짧은 펀드들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하는 기간들이 짧은 펀드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해진 수익이 내 수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이 반면에 듀레이션이 긴 펀드는요. 이 가입하실 당시에 이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이자가 내 결국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듀레이션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가입 시기의 이자 수준, 정해져 있는 이자 수준이 결국 내 투자 수익으로 될 수 있는 기간, 평균 투자 기간을 듀레이션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가장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채권형 펀드에 투자할 때 알아야 될 일반적인 몇 가지를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채권형 펀드의 종류라든가 이런 좀 전반적인 모습도 한번 정리를 부탁을 드리죠. 네, 채권형 펀드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그런 펀드가 이제 국공채 펀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채권형 펀드는 보통 이제 국채나 공채에 투자하는 이런 국공채 펀드가 많고요. 이러한 국공채 펀드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전략,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시기에 원칙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부에서 금리를 내리는 시기, 이런 시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국공채 펀드는 금리 하락기엔 투자, 금리 상승기에는 투자를 조금 자제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투자분들께서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펀드가 이 회사채 펀드입니다. 뭐 하이힐드 펀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 회사채 펀드일 텐데요. 이 회사채 펀드, 일반적인 회사채 펀드는 뭐 하이힐드 펀드라거나 이런 펀드보다 훨씬 더 좀 우량한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투자 신용 등급을 이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요. 이 투자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 이상,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하는 이제 우량한 회사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회사에 집중적으로 회사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를 하고요. 이런 회사채 펀드의 경우는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에 더 민감한 부분을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하는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좀 상승하는 국면이 정부에서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합니다만 경기가 계속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국공채 펀드의 매력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채 펀드라든가 또는 하이힐드 펀드 같은 이런 경기 회복기에 주요한 펀드들, 이런 펀드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투자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채권형 펀드, 같은 채권형 펀드라 해도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과 재작년부터 굉장히 이 투자들께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높은 수익을 안겨준 펀드가 하이힐드 펀드입니다. 이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같은 회사채용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적격 등급 이하에, 즉 트리플 B 플러스 이하에 있는 그러한 회사들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펀드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는 다소 이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등급 자체가 좀 낮은 그런 기업들 채권을 투자하다 보니까 리스크는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리스크가 올라가는 반면에 다 아시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않습니까? 투자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따라서 특히나 여기 나와 있듯이 경기 회복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투자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경기가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이러한 하이힐드 펀드와 회사채 펀드는 우리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해외 채권형 펀드가 있는데요. 역시 이 해외 채권형 펀드도 이 선진국 또는 이머징의 국채 또는 공채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에서 브라질이라든가 또는 러시아 같은 시장에서 이 채권형 펀드의 금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 이머징 시장에 특히나 투자하는 이런 해외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역시 이런 하이힐드 펀드라든가 또는 회사채 펀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그동안 안겨줬었고요. 이런 펀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관심을 좀 더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해외 채권의 경우에는 또 환해지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해외에 투자하는